오늘은 나의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나는 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시크릿의 법칙에 보면은 말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말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면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는 그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 생각을 만약 나쁜 생각을 해. 그럼 나쁜 말이 나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도 나쁘게 하지. 그럼 인생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해. 왜냐면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그렇다면 이제 여유가 더 필요한 파이어족이다. 이런 거 좋은 얘기야, 그지? 여유가 더 필요하대잖아. 여유가 더 생기겠지. 여유가 나한테 뭐 끌어당기의 법칙을 내가 종교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손해볼 거 없잖아. 좋은 말에서, 그지? 여유가 나게 올 것이고 파이어족이면 파이어족이 나한테 오겠지. 그럼 좋은 거지 뭐.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 하기가 사실 좀 꺼려져. 걱정이 많다. 그럼 걱정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다르게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비성이 철저하다? 뭐 어쨌든 오늘은 나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 그래. 걱정이 좀 많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얘는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는 분은 답답할 테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강남구에서 뭐 거의 한 30년 이상 산 것 같아. 내가 지금 40살인데 35년 살았나? 뭐 그쯤 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로 또 강남에서 한 몇 년 일을 했어. 그리고 지금은 파이어족 선언을 혼자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 나 혼자 선언했어. 이 방 안에서. 그래서 이 방 안에서 혼자 선언을 하고 파이어족이 된 지 한 2주 됐어. 그런 사람이야 나는. 40살이야. 결혼 한 번 했었는데 대기업 퇴사하면서 빠이빠이 했어. 안 좋게 빠이빠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사이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이혼했어. 혼자 살아. 와이프랑 같이 안 살아.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 자, 자기소개하는데 벌써 한 3분 30초가 지났어.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한테는 미안할 따름이야. 하지만 유튜브 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든 뭐 하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고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합니다. 표시는 해줄게요. 그 앞에다 시간을. 까먹으니까 적어야지. 본격 시작 시간 표시할 것. 나 안 그래도 평소에 쫓기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파이어족 선언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튜브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쫓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녹화를 해. 항상 그랬어. 막 찍을 때마다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막 빨리 해야 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말해야 돼. 똑바로 말해야 돼. 이렇게 쫓기면서 했는데 그래, 이것도 걱정이야.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할게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녹화는 내내 딴소리 한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일단 내가 행복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해야죠. 할 얘기는 해야죠. 자, 이제 내가 대체 무슨 걱정을 맨날 하나. 이 40살짜리 남자애는 그래도 못 먹고 막 굶고 그런 상황은 아닐진데, 응? 대체 뭔 이 새끼 뻥치는 거 아닌가? 뻥치는 거 아니야. 난 걱정이 정말 많아. 무슨 걱정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걱정의 종류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걱정을 꽤 합니다. 주로 그때 내가 잘한 걸까? 잘못 결정한 건 아닐까? 그건 이제 내가 뭘 했을 때, 응? 그 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거 잘한 건가? 후회하는 거죠. 후회가 아니고 걱정하는 거죠. 반대로 뭘 안 했을 때, 그때 그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주식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부터. 부동산 걱정은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아니면 이제 내가 퇴사도 하고 이혼도 하고 중개사 사무실도 그만뒀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퇴사를 잘한 건가? 이혼을 잘한 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잘 그만둔 건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걱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 그 결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당장 내일의 결정, 오늘의 결정, 앞으로는 뭘 해야 되나? 나 뭐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버나? 그런 큰 걱정부터 작은 걱정. 경매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으니 어쩌면 좋은가? 왜 안 읽을까? 왜 읽기 싫을까? 왜 책을 읽는다고 하고서는 맨날 누워서 유튜브만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 이건 아까 말했던 큰 걱정에 비하면 좀 작은 걱정인데, 그래도 신경을 엄청 쓰게 만드는 거는 맞죠. 근데 이 걱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래요. 결국에 대부분 다 돈 아니겠어요? 돈과 인생에 대한 걱정일 텐데,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엔 이런 걱정이 시작해요. 부동산 해야 되나? 주식 해야 되나? 그럼 부동산 주식 해야 된다고 쳐.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되나?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죠. 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해보고 막 가슴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그런 걱정을 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 돈 버는 거 이렇게 벌기도 힘들지만 그 전에 일단 돈은 벌어서 뭐 하나? 돈은 벌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 좀 안 좋은 걱정인데, 왜냐하면 행동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원동력을 상실시키는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막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밤중에 나는 와이프도 없고 애기도 없는데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내가 죽으면 다 나라에 주고 갈 텐데 나라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돈 쓰고 놀고 하는 게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애를 쓰면서까지 부자가 돼야 하는 의미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자가 70살이 됐어. 그럼 행복한 건가? 70살까지는 계속 고통스럽게 먹을 것도 안 먹고 차도 안 타고 좋은 옷도 안 입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노심초사 막 주식시장 보고 부동산 쫓아다니고 하면서 부자가 됐어. 근데 그게 70살이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미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땡겨. 70살에 70억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50살에 50억 부자가 되게 낫네?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죠? 좋아. 돈이 좀 더 적더라도 더 젊은 나이에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좀 더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낫겠어. 근데, 그럼 50살에 50억은 행복하다 쳐. 그럼 40살에 40억은? 좀 더. 30살에 30억은? 금액이 좀, 솔직히 10억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30살에 30억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 금액을 좀 바꿔봅시다. 30살에 3억. 30살에 3억 모으고 은퇴해. 행복할까? 40살에 4억 모으고 은퇴해. 결혼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산다는 생각 하에 하는 거야. 가정하에. 50살에 5억. 와, 50살에 5억은 조금 뭐랄까 뭔가 돈이 조금 더 많아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40살에 4억도 요즘 워낙 아파트가 비싸니까 3억, 4억, 5억이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 어차피 가정도 꾸리지 않고 애도 낳지 않을 거라면 내가 다 쓰고 그냥 죽으면 되는 돈인데 나는 돈을 별로 많이 안 쓰잖아. 그렇다면 난 돈이 많이 안 필요하잖아. 게다가 내가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는 일을 하면 행복한가? 그 반대로 돈을 쓰지 않은 일을 해도 행복한가를 가만히 따져봐요. 생각보다 돈을 펑펑 쓰는 일보다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행복한 일이 많아요, 확실히. 예를 들면 이쪽은 명품 사고,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진짜 비싼 리츠칼튼 호텔 이런 데 가고, 여행지도 되게 뉴욕, 프랑스 파리 이런 데를 가서 비싸게 쓰는 여행, 요트 타고, 이런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가고 이런 것, 아니면은 그런 막강한 부를 기반으로 한 명성을 쌓고, 명성, 인기, 그런 명예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은 걸 이용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이쪽 일은 돈이 없어도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나 같은 경우는 책 읽는 거. 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릴 땐 진짜 많이, 근데 요즘은 좀 줄었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노트에 펜으로 끄적끄적 대는 걸 좋아해요. 적거나,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KT나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 보는 거. 도서관 가서 만화책 보는 거. 그리고 친구 만나서 그냥 담소 나누는 거. 어떻게 사니? 이런 사는 얘기하는 거. 그 길거리 가서 카페 가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 해외여행 당연히 좋아하고 간다 해도 근데 다들 알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냥 해외여행만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비행기 값 같이 절대적으로 그 이하의 가격으로 누릴 수 없는 서비스도 있지만 비행기도 일단 새벽에 출발하고 약간 비수기에 그런 좀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서 시간을 쓰는 대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숙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좁은 곳, 조금 더 먼 곳, 불편한 곳을 선택하면 안전 같은 건 물론 타협할 수 없겠지만 보안이나 그런 것 내 몸이 편한 걸 조금 포기하면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봐봐. 그렇다면 돈을 많이 써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돈을 적게 써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둘 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쪽 걸 선택한다고 해보자고. 돈이 없어도, 돈이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것. 그렇다면 40살에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고 미니멀리즘 선언, 파이어족 선언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들고 행복한 일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쪽 길이 행복할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걱정의 종류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주로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는 가족도 갖지 못하고 애기도 없고 와이프도 없이 평생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된다는 얘긴가? 이건 또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 사는 대로 안 하니까 불안하거든. 내 친구들 다 결혼했고 친구들 카톡 사진 다 애기 사진이고 뭐 차 사고 그런 거 보면 다 애기를 위한 차를 사서 애기를 위한 캠핑을 가서 애기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온통 그런 얘기 뿐인데 나 혼자 그렇게 안 하잖아. 나 혼자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불안해요, 이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불안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맛있는 밥 먹다가도 나 혼자 이런 거 먹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걸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응?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이러니까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는 나는 근데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처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이 언뜻 든다는 거죠. 그런 고민.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의 나래가 계속 진행이 되죠. 내가 아빠가 돼서 와이프가 있고 아이도 있어. 그렇다면 행복할까? 피터슨 교수님이 그랬지만 남자는 책임감과 헌신할 곳을 찾으면은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정도로 이제 즐거워하고 헌신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족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많은 아버지들의 증언, 옛날 대기업 다닐 때 회사 선배들의 증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야기들, 또 드라마, 영화 쪽에서 물론 일부 왜곡되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이상적인 가족상 혹은 일반적인 가족상이라고 저희한테 제시되는 걸 저희가 가만히 곱씹어 봤을 때 어때요? 아빠가 되고 싶은가요, 당신? 남편이 되고 싶은가요? 한 가지 나쁜 아빠의 예는 뭐 애를 두드려 패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빠가 돈 버는 기계처럼 돼버려서 아들과 딸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가서 어학연수를 비롯한 생활을 그쪽에서 하고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붙이죠. 이거 대부분 다 좀 알잖아요. 힘들게 된다고. 아빠는 얘기할 사람도 없이 또 돈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좀 미니멀하게 살면서 집도 줄이고 만남도 줄이고 가진 것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다 줄여 돈 나가는 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돈 보내면서 그 책임감과 헌신하는 것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데 아이들과 엄마는 또 거기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아빠를 좀 도외시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과 엄마만의 그런 유대 관계만 돈독해져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가면은 아버지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거나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취급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좀 나쁜 결정인 것 같고요. 비단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야 맞벌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돈 버는 기회가 되는 것이 옛날보다는 적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육아는 이제 엄마가 담당을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 아빠가 담당하는 게 그런 집이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아빠가 30년에서 30년 넘도록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임무를 다하고 헌신적으로 엄마는 육아의 임무를 다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면은 가족 안에서 별로 설 자리가 없다.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남자, 일반적인 아빠, 일반적인 엄마, 일반적인 자식으로 봤을 때 어, 많은 어쨌든 매체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 가족의 소식들이 썩 화목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처럼 들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아빠가 된다는 걸 고민할 때 나는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바깥 일도 하면서 집안 일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과연 바깥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집안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와이프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런 걱정. 그리고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어쨌든 가족에다가는 이제 헌신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는 건 돈을 버는데, 회사 생활이 어떤지를 미생이 잘 보였죠, 미생. 모르겠어요. 미생에 있는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뭐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덜 하겠죠.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하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예, 뭐, 신입사원, 과장, 차장, 팀장,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실제로 대기업에서 10년을 해봤잖아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 갚느라고 그 집에 못 들어가. 수십 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야근하고 막 주말에도 회사 나가니까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미국의 치과 의사가 휴가 가서 어부를 만났는데, 그 어부랑 얘기할 때 하루에 3마리 고기만 잡아서 가족들을 먹이고 남은 시간에는 막 친구들하고 뭐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논다 했더니만, 그러지 말고 뭐 배를 사서 배가 없는 어부들을 고용해서 한 번에 많이 잡아라. 그래서 투자를 더해서 선단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해라. 그래서 뭐 투자까지 받아서 더 많이 해서 원양어선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러면은 너는 뭐 평생 벌 돈을 훨씬 더 빨리 벌 수 있고, 하루에 이렇게 3마리씩 잡으려고 나올 필요도 없고, 뭐 하여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만 어부가 좋아요.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뭐 하죠? 그랬더니만 집에 가서 뭐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노는 거지 뭐, 라고 얘기했대잖아. 어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마리만 잡으면서. 결국 제가 하는 걱정이 돌고 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 근데 더 나은 삶이 있진 않을까? 더 나은 삶은 결혼인가? 그러면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아니, 근데 주위 사람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돈 버는 의미가 뭐지? 그렇지, 돈 버는 의미는 없지. 나는 돈 적게 버는 취미를 갖고 있고, 돈 적게 벌어도 돈 적게 쓰는 걸로 하루 종일 하면서 행복하면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니야, 또 돌아. 그럼 내가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걱정의 악순환. 이걸 한번 나름 좀 정리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죠. 머리가 아플 때는. 그거 있잖아.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리한 뭐 죽을 때 사람들이 비는 소원 10가지 이런 거. 대부분 내용 비슷해요. 알겠지만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한 것,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뭐 만날 걸,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때 강남의 아파트 못 사서 후회스럽다 이러고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지. 돈, 차, 물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다 가족, 사랑, 연인, 자식, 미워했던 거,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저지른 죄를 사죄하지 못한 거,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깨달을 수 있어.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구나.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고, 내가 여기서 마음만 바꾸면 나는 바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구나라고 10초 정도 깨우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근데 10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건 까맣게 잊고 다시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하루 중에 뭐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다 별로 행복하지 않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책 읽었을 땐 분명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행복해야지 라고 사는데 순식간에 그건 다 싹 까먹고 다시 지루한 하루, 재미없는 하루, 인생은 스트레스,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낸단 말이죠. 저는 이걸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본능적으로 드는 걱정, 고민, 염려,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차 마시면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아니야, 난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혜택을 많이 받은 삶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나는 너무나 즐겁고 건강하고 돈 또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결혼하지도 않고 애기도 없지만 혼자 사는 삶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게 곧 사라지고 다시 이 걱정의 고리를 돌리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이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해결책을 얘기하거나 난 이래서 좋아졌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해결책은 없어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누가 보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전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자동이야, 자동.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걱정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되는 걸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막으려고 일기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잖아. 애를 써서 가까스로 걱정을 털어내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하여튼 제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뭔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같은 상황이 있다면은 나도 그렇다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걸 해결한 사람이 있으면은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해요. 이 모든 게 다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응? 법륜 스님 얘기가 있죠. 스님 둘이 가는데 젊은 스님이 등에 진 짐이 무겁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뭐 신체 한계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큰 스님이 뭐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법륜 스님이 말한 대로라면은 갑자기 물가에 가서 물 뜨고 있는 뭐 아가씨 입에 큰 스님이 쪽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춘 거야. 난리가 나서 사내들이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스님 둘이서 막
엄청나게 도망을 간 거죠. 이렇게 해서 큰 스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 아직도 짐이 무거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때가 오면은 뭐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그냥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논리적인 걱정 이런 거 없이. 근데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다는 거는 몇십 년 동안 내가 살만했구나. 몇십 년 동안 내가 배가 불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그분들도 배가 부른 거겠죠. 생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저처럼 쓸데없는 걱정의 고리에 빠져서 계속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획기적인 해결 방법은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큰 위기가 한번 닥쳐온다면 궁시렁궁시렁 될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겠죠. 게으르네, 집에 앉아서 유튜브만 보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안 그러면 죽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런 걸 이제 sink or swim이라고 하죠. 헤엄치거나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거기서 약한 놈은 sink, 가라앉아 죽는 거죠 뭐. 그래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안 돼요. 죽었으니까.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아서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배가 불러서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깨우침을 얻은 유튜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이런 얘기를 30분이나 들어주고 있겠어요. 제 얘기를. 어머니? 친구? 다 싫어요. 이런 얘기하면. 예.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니까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안녕.